글을 남깁니다. 저는 결혼 6년 차인 남편이고 4살짜리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처가와 사이가 좋았고 저희 본가 아버지는 고집이 세시고 가부장적이셔서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처가와 아내 사이가 좋은 것이 미래 아이에게도 좋게 보이겠다고 생각해 처가와 사이가 좋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서운한 것이 크고 작게 있었지만 처가 입장에서도 저는 늘 부족한 사위이니 그 이전에 있던 서로의 서운함은 각설하고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적어보자면 저는 외아들로 부모님 2분이 계십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셔서 집안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처가는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형님 이렇게 계십니다. 처가 부모님은 경기 외곽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계십니다. 평수를 줄이고 이사하셔서 현금이 6억 원 정도 있으십니다. 사건의 발달은 저희 아이가 태어날 무렵 처형이 여행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여행 관련 사업은 예시이고 혹시 몰라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 갑자기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는 처형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걱정도 되고 의아했지만 처형은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다 큰 성인들이고 꼼꼼하시니 알아서 하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업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처형의 자산보다 더 많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와 비슷한 금액대이나 저희는 대출이 1억 7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처형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장모님 장인어른이 6억을 빌려주신 것 같아 하였고 아내는 에이 아니야 그럼 나한테 말했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규모가 매우 커서 처형네 형편으론 어려웠을 거야 라고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한 이유는 평소 아내와 처형의 차별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가족 식사 때 아내가 샐러드를 무척 좋아하고 양쪽 테이블에 샐러드가 한 접시씩 있었는데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 아내 앞에 있던 샐러드를 처형 쪽 테이블에 두더라고요. 처형 쪽 샐러드 접시에는 샐러드가 절반 이상 있었고 더 달라고 해도 될 상황에서 처형이 동생 먹게 두라고 하니 아쉬워하며 다시 자리에 두더라고요. 외동인 저로서 아내가 그런 차별을 당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시 말고도 제가 느끼기엔 그간 크고 작은 차별이 있었기에 저런 말을 한 것이고 결국 처가에서 처형에게 6억이 지원된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규모가 커져서 알 수밖에 없었죠. 드러나기 직전 처가에선 저희에게 너흰 이해하지? 특히 땡땡이는 이해하지? 서운하지 않지? 하는데 이미 다 벌려놓은 상황에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저도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처가의 사업 규모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처형이 장인어른 장모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빌려 썼겠구나 했습니다. 중간에 아내에게 나는 외동이라 이런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부모님께서 여행 다니며 쓰고 다니면 모를까. 나 몰래 나보다 잘 살고 있는 내 형제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나는 서운할 거야. 너도 카페 창업하고 싶어 했잖아. 안 서운해? 라고 물으니 난 안 서운해. 언니가 잘 되면 나도 좋지 하길래 그래 너희 부모님이니 네가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나도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내 부모님 돈도 아닌데 내가 서운할 건 없지. 근데 나는 처형 씀씀이가 걱정이야.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처가 사업은 어쨌든 우리 의사가 들어간 적 없이 진행된 사업이야. 처형네 하나 잘 되게 하겠다고 처형 시댁, 처형 친정 돈, 거기에 은행 대출까지 들어갔어. 우린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혹시 처형이 우리에게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도 빚이 있고 우리 딸 키우면서 생활비도 늘 마이너스잖아. 우리도 빚 얼른 갚고 우리 딸 하고 싶다는 공부 시켜야지. 돈도 모아야 하고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잘 방패 쳐놔 라고 하였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날 무렵 처형네는 무리하게 사업을 더 키웠고 진행이 생각보다 더뎌 대출이 막히자 어느 날 대뜸 우리 집에 온다더니 신용 대출을 받아달라 했습니다. 벌써 아내 통해서 신용 조회 끝내놓은 상태였고 7천 된다더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생각해본다고 하고 처형을 보낸 뒤 아내랑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있는 돈에서 해결하지 신용카드나 대출을 좋아하지 않았고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은 했지만 늘 빨리 갚고 싶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냐고. 아내는 미안하다 했지만
빌려주고 싶어하는 눈치였고 형제가 있는 제 친구들에게 물으니 그 정도 큰 금액은 아니어도 3천 정도까진 빌려줄 것 같다기에 신용대출을 받아 7천만 원 정도 빌려주었고 처형에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차용증 받고 싶으면 직접 프린트해오라고 하셔서 저희가 프린트해왔고 자매끼리 차용증 쓰게 한다고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형제라도 쓰는 거라고 써야 한다 하시며 편 들어주시긴 했어요. 아내에겐 나는 우리 형편에 우리 엄마에게도 못 빌려줄 돈을 처형에게 빌려주었어. 빌려준 이유는 2가지야. 첫 번째는 네가 너무 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나의 형제는 아니지만 너의 형제이니 널 생각해서 빌려줬어. 그리고 2번째는 나 몰래 대출 받아주면 솔직히 충격일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맘 좋자고 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이제 더 안 돼. 꼭 약속해줘. 라고 하였고 아내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형은 저희에게 3개월 내로 갚겠다고 했고 약속한 기한이 다 돼가는데 말씀이 없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처럼 대뜸 온다고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갚기 힘들 것 같다가 아닌 대출 한 번만 더 받아줘라. 이번엔 담보대출로 좀 빌려줘. 였습니다. 그러면서 3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기왕 도와준 거 한 번만 더 도와줘. 이번에 도와주면 은행 대출 더 나아서 갚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절하게 그래서 우선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진행상 우리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 오늘 내일 중으로 정해서 알려줘. 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암만 자매라도 남의 집 전 재산이 이렇게 쉬운 거던가요? 오늘 내일 생각할 정도?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저와 제 아내에 대한 예의는 물론 조금의 배려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참아왔던 모든 것이 저를 만만한 사람이라 느끼게 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빚이 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했기에 돈 가지고 싸운 적이 없지만 처형이 사업을 시작한 후 돈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저는 저희의 다툼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2차 담보대출은 안 해주기로 하였고 장모님이 중간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하였지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일단락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처형은 저에게 2개월 뒤엔 돈을 갚겠다 고마웠다 하시며 요즘 생활비 부족하다며 도움됐으면 좋겠다며 200만 원을 주셨고 빌렸을 땐 그깟 돈 7천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쓰나 싶은 느낌을 받았는데 지인에게 얘기하니 형제끼리도 7천은 적지 않다고 들어서 잘해주시는 건가? 그래도 고마워하셨구나 하고 바보같이 미안해하며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본인들이 몇 년은 바쁠 거라 여행도 못 갈 거라며 처가 식구 모두 저희를 제외하고 강아지들도 함께 해외여행을 7일간 간다더군요. 이해가 안 됐지만 잘 다녀오시라고 했고 돈을 많이 주셔서 가실 때 절반은 여행비 보태시라고 드릴까 생각했으나 여행 날짜를 제가 한 달 후로 잘못 들어서 여행 갈 때 돈 못 드렸고 아내에겐 미안하다 못 드렸네 이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저희도 일본으로 가족여행도 갔었고 어쨌든 감사했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일이 터졌습니다. 친구와 일과 관련해 이야기하다 보여줄 것이 있었는데 스샷을 뜰 수 없도록 앱이 막혀 있어서 아내 카톡으로 들어가 제 핸드폰 화면을 찍어서 제 카톡으로 보내고 나가려는데 처형과의 대화 목록이 있길래 다음 달이면 끝이네.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는데 잘 돼 가시는 건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 아내가 처형에게 대출이자 갚으라고 매달 이자 관련 대출 문자 내용을 보냈는데 은행이 2개인 겁니다. 분명 대출이 하나인데 2개. 이게 뭐냐니 아내가 미안하다며 사실대로 말하는데 추가 대출 저 몰래 받아서 또 해줬네요. 추가로 5천 받아서 총 1억 2천이요. 아 진짜 배신감 들고 사람을 두고 기만한 것 같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사람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아내 핸드폰과 제 핸드폰에 자동 녹음이 돼서 들어보니 시기가 제가 거절하고 바로 뒤더라고요. 처형이 제 아내에게 연락해서 대출 알아봐주고 제가 출근한 날 형님이랑 와서는 아내 휴대전화기로 추가 대출 가능한 곳 찾아서 대출 받아갔더라고요. 아내는 금융이나 부동산이든 모든 관련 지식이 전혀 없기에 처형의 추진으로 진행된 거겠죠. 참, 아파트가 공동명의라 제 동의 없인 담보대출이 되지 않으니 아내에게라도 대출 받으셔야 했었나 봅니다. 제 의견은 애초에 중요하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또 다른 녹음 들으니
퇴직금 건드니 많이 이 소리도 했더라고요. 녹음 파일을 들은 건 2차 대출이 저 몰래 하겠다고 아내가 차용증마저 안 썼기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들킬까봐 카톡 내용엔 별말 없었거든요. 제가 알고 나서 저는 더는 처가엔 가지 않겠다고 했고 이혼 생각이 들어 검색해보니 명백한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간 이것 말고도 이혼 사유가 더 있었기에 아내는 알겠다고 다 맞춰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미안하다 합니다. 저는 처가 가족 단톡방을 나갔고 연락이 와도 안 받을 생각이었으나 하시지도 않았고요. 처가에서는 아내에게 사위에게 미안한 일이기는 한데 사위인 제가 가족 톡방 나가고 모임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한 건 잘못이라고 하시네요. 다들 제가 힘들어서 나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고 그저 책 잡을 생각만 하시는 건지 처가에선 아내가 참 중간에서 힘들겠다면서 제가 못 살게 굴까봐 걱정이신 듯합니다. 처형은 아내에게 장인 장모님은 아는 걸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너 남편한테 기죽지는 마라 등등 그 와중에도 제 걱정들은 없었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은 그저 처형 걱정뿐입니다. 그 다음이 아내 걱정이고요. 쓰다 보니 긴 글을 썼는데 현재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처가 식구들은 물론 아내마저 제가 상처받은 거에 비해 지금 이 일이 그다지 큰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형이 사업하게 된 계기부터 장인 장모님과 저희를 배제하고 사업한 전부터 저희에게 돈을 빌려간 태도나 그 후의 상황, 저희에게 돈 빌려가셔서 가정가구 새 것으로 바꾸고 추가 대출 받고는 섬으로 해외여행 가셨던 것 다 이해 안 가고 화가 나는데 아내는 자기가 숨긴 건 미안한데 처형이 돈을 곧 2달 내로 갚을 것이고 여행은 원래 처형이 갖고 있던 돈으로 간 것이고 이제 바쁘니까 여행 못 가서 지금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라네요. 저는 사람이 남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급한 거면 여행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입장이고요. 아내는 자기 가족 나쁘게 말했다고 화냈다가 어쨌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가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그 일을 안 순간부터 잠도 못 자고 처가 가족 모두가 저를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나는데 아내는 미안해서 눈치를 보고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제가 화를 내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자기를 안 믿는다고 화를 냅니다. 저는 이 부분 또한 아내의 힘듦은 아내와 처가 가족이 선택한 몫이고 저는 제가 당했다는 처지인데 아내는 돈이야 갚으면 되는 거지 저희가 피해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게 된 지 이제 열흘입니다. 저는 지옥 같은데 아내에게 제일 큰 상처를 받았는데 아내가 저러니 아이고 뭐고 이혼 생각이 듭니다. 비유하자면 학폭 당했는데 피해자에게 하지 말아라 화내니 가해자도 방관자들도 때린 건 잘못인데 너는 왜 화를 내니 상처 치료해주면 되잖아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화가 나도 아내에게 다시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반대여도 저는 아내의 화가 풀릴 때까지 들어줄 것 같은데 아내는 아니래요. 그만 말하래요. 더는 대출 안 할 거고 믿으래요. 제가 화가 나도 아내와 살 거면 아내 말대로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공감을 잘하는 편이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처형이 사업하고 난 후 일은 1에서 100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하려고 떠올릴수록 모두가 나를 속였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평소 한 달에 1번에서 3번 매번 만나왔는데 그 모든 순간 난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고 아내가 참 바보 같고 밉습니다. 제가 진짜 문제인가요? 저만 참으면 되는 건가요? 아내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힘드네요. 제 3자에게 보여주고도 모른다면 저도 아내와의 관계가 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끼리 잘 살고 아이 잘 키우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걸 바랬는데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네요. 꼭 조언 부탁합니다. 후기. 오랫동안 힘들었네요. 댓글에서 90% 이상은 이혼하라고 하셨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저에게 배려 없는 아내, 식구들과 특히 아내에게 오만정이 떨어졌고 살도 10kg가 빠졌네요. 이혼 선언했을 때도 자기 딸만 걱정하지 누구 하나 저에게 미안하다 한 사람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 잡고 울긴 했네요. 결국에는 소송으로 갔고 모든 귀책 사유가 아내와 아내 식구들에게 있기에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양육비도 받고 있고요. 그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네요. 아이 때문에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마저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마주치지 않아요. 얼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상처거든요. 모든 조언과 걱정
감사했습니다. 댓글. 이혼하세요. 저 병 못 고쳐요. 아내는 차별받는 자녀고 자기 거 가져다 바쳐야 식구들이 알아주니까 저렇게 안달복달 가져다 바치는 겁니다. 처형한테 1억 2천 못 받아요. 제정신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대출받았는데 가정가구 바꾸고 해외여행 안 갑니다. 남의 돈으로 쉽게 사업하니까 돈이 우스운 거죠. 본인 대출 막혀서 부모 돈에 결혼한 동생네 돈까지 끌어쓰는 건 이미 막장이란 거예요. 서로 처형네 사업이 잘 되더라도 쓰는 애 돈은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마지못해 적선하듯이 몇백씩 던져주다 끄트머리 남기고 몇 년 끌면서 안 줄 거예요. 우리 친정이 그런 식으로 고모네한테 당했어요. 지금 아내 반품하고 양육비나 잘 보내라 하세요. 처형네 사업 망하면 처가 부모도 쓴이 차지겠네요. 댓글 2. 아내가 멍청하네요. 본인 이용 당한 것도 모르고 가족이라고 이용 안 하는 줄 아는데 가족이 더해요. 6억이나 하는 돈 끌어쓰고 1억 2천이나 더 빌린 거 보면 답 안 나오는 사업 같은데 빨리 받아내고 돌싱 각오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아내분도 답 없네요. 아마 상황이 바뀌었다면 아내분은 막말로 발광을 했을 듯 싶네요. 아이랑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